매달 꼬박꼬박 나올 줄 알았던 기초연금 막상 신청하니 탈락이라고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특히 소득이 거의 없다고 안심했던 분들이 예상치 못한 이유, 예를 들어 통장 잔고나 오래된 자동차 때문에 탈락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 이것만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 단순한 몇십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생활의 큰 기둥 하나가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충격일 텐데요. 오늘 그 피눈물 흘리는 사연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하고 또 이미 겪으셨다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어르신 가명 68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특별한 소득 없이 작은 빌라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셨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 아껴 쓰시면서도 그나마 유일한 희망은 기초연금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소득 없으면 다 받는 거니 걱정 말라 는 말을 심심찮게 들으셨고요. 당연히 수급 대상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 65세가 지나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한 달 뒤 날아온 것은 탈락 통보였습니다. 사유는 소득 인정액 기준 초과. 어르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몇 년 전 자녀가 사업 자금에 보태 쓰시라며 통장에 넣어준 5천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그 돈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셨는데 이것이 고스란히 재산으로 잡힌 겁니다. 어르신은 그때 그 돈을 미리 빼두거나 생활비로 먼저 썼더라면 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소득인정액 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울고 웃게 만드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매달 버는 돈, 즉 소득평가액, 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바로 재산입니다. 일반 재산인 집이나 땅은 물론이고 금융재산인 예금, 적금, 주식, 심지어 보험까지도 재산으로 잡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는 소득이 별로 없는데 왜 탈락이지?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 때문에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이 또 오를 것이며 이후에도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비해 약 4.2% 인상되어 월 34만 2,510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소득 하위 일정 비율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최대 4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니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 자체도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즉 과거에는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전에 안 됐으니까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함정들을 미리 피해야 할까요? 첫째, 앞서 박정자 어르신 사례처럼 무심코 넣어둔 통장 속 목돈입니다. 자녀가 준 용돈, 갑자기 생긴 보험금,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이 일시적으로 통장에 입금되면 소득인 정액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오래된 자동차도 재산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 뭐 팔아도 돈도 안 되는데 하시는 차량이라도 생각보다 가액이 높게 평가되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넷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 차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70세의 김영호 어르신 가명에 희망찬 제도전 성공기가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몇 년 전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소득과 약간의 금융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한 차례 탈락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처음엔 크게 낙담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꼼꼼히 찾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소득인 정액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우선 가지고 계시던 예금 중 일부를 자녀들 결혼 기념일에 맞춰 미리 용돈으로 주시고 생활비로도 계획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타지 않던 오래된 중형차도 처분하셨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 신청하신 겁니다. 이건 한번 신청해두면 매년 변동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에 따라 본인이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공단에서 알아서 재신청 안내를 해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음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조금 더 올라갔고 김 어르신 본인의 재산도 합법적으로 정리된 덕분에 재신청하여 당당히 기초연금 수급에 성공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고 알아보니 길이 보이더군요. 몰랐으면 계속 못 받을 뻔했습니다.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처럼 우리도 기초연금 탈락을 막고 또 이미 탈락했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 관리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째, 내 소득인 정액을 제대로 알고 줄이는 노력입니다. 불필요한 예금은 생활비 등으로 미리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거나 혹시 부채가 있다면 이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장에 무작정 돈 넣어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액이 높은 노후 차량은 미리 처분을 고려해 보시고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이 주택을 소득인 정액 산정 시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소득인 정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증여 시점이나 증여세 문제를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므로 부채가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신청부터 제도 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치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자택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번 탈락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년 선정 기준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시거나 앞서 김영호 어르신처럼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 신청해 두시면 깜빡 잊어도 괜찮습니다. 공단에서 알아서 5년간 관리해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이 생겼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두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초연금을 현명하게 받기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꼭 확인하십시오. 복지로 사이트 등에서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둘째, 현재 나의 금융재산 현황, 즉 예금, 보험, 주식 등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셋째, 내가 가진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가액을 확인하고 혹시 불필요하게 가치가 높게 잡힌 자산이 있다면 정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넷째, 만약 부채가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혹시 탈락하셨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를 활용해 보십시오. 기초연금 탈락,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처럼 미리 알고 잘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면 분명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